며칠 전 통계청에서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생활시간 조사라는 통계였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국민 개인이 하루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은 평균 5시간, 또 국민 4명 중에 1명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들을 줄인다면은 남보다 조금은 앞서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짜투리 시간도 잘 활용하고 발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는 VJ 특공대. 오늘도 풍성한 볼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국 불가마는 여기다 모였다. 더운 여름 불가마에서 다양한 여름나기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얼른 들어갔어요. 불안, 초조, 기리, 긴박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남과 같은 길은 싫다. 색다른 분야에서 나만의 개성을 찾는 세 명의 별스런 삶을 만나보시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144명의 젊음이 도전하는 국토 대장정. 그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사람들마다 더위를 이겨내는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시원한 곳만 찾아다니면서 더위를 피하거나 아예 뜨거운 음식으로 땀을 흘리면서 더위에 맞서는 경우도 있고요. 음식이 아닌 또 다른 이열치열로 무더위를 이겨내는 현장도 있습니다. 바로 섭씨 800도 불가마 피서법인데요. VJ 특공대가 이 불가마를 찾는 사람들의 뜨거운 여름나기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한여름 보기만 해도 턱하니 숨이 막힐 것 같은 불가마. 그 불가마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든다. 땀 빼기는 기본. 원스톱 별난 미용 서비스까지 없는 것 빼고 모두 다 있는 불가마. 이열치열. 땀 흘릴수록 시원하다는 800도씨 불가마 애호가들의 이여름 별난 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이 거쳤을까. 누렇게 색바랜 마대자루, 거적 한 장. 불가마의 원조, 여성 전용 한증막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품이다. 실내 온도 65도. 더위야 벤 장사 없다 했거늘 비오도 쏟는 땀에 뽀송뽀송하던 사람들이 파김치가 됐는데. 지금 몇 분 계신 거예요? 여기 20분. 지금 얼굴에 땀이 엄청나요. 더운데. 불과 20분 만에 흘린 땀이다. 시원하세요? 땀으로 세수를 하고도 오히려 시원하다는 아줌마. 심지어 예. 맞아. 병 가면 돈만 벌어다 주면 좋고. 할머니인데요? 마찬가지지. 물론 할머니들은 갈 데가 없어. 한증막밖에 늙어서 최고 좋은 데가 한증막. 그거 듣는 할아버지 기분 나쁘시겠네. 그날 할아버지 기분 나쁘지만 우선 내가 좋으니까 할 수 있지. 그거 안 듣는데 집에 들으면 안 가서는 되지. 집에 그렇게 이거 가서는 들을 때는 말아야지. 기막을 하고 그래야지. 기도를 2주 후면은 소식이 오는. 한증막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사람뿐이 아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반째 놓인 계란. 그냥 두면 먹기 좋게 구워진다는데 땀 빼고 출출할 때 계란 하나 툭 깨서 까먹는 이 맛이라 한증막만의 특별한 별미다. 겉은 아니거니 속은 이거지. 불가마 한증막 안에선 사람들이 뭘 먹을까? 비닐 속에 꽁꽁 쌓인 이 물건의 정체는? 이것도 이제 뚜껑을 따서 이거를 이렇게 따가지고 다름 아닌 배쑥. 그냥 먹어도 맛있을 배에 인삼, 대추까지 넣고 한증막의 훈증으로 자그마치 3일을 숙성시켰다니 어찌 한여름 몸보신에 좋지 않을까. 부스럭부스럭 할머니 쌈지 풀어 헤치듯 여러 헤친 비닐 속에서 나온 건 늙은 호박 한 덩이. 이 또한 3일을 막아내서 익혔다. 몸 아픈 어머니들 그냥 먹어도 좋은 늙은 호박에 온갖 약재를 넣고 푹 익혔으니 아줌마 보양식으로는 최고.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간다.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호박즙 내는 거예요. 수공이로
몸푼 임산부라 즐겨 먹을 미역국도 불가마 찜질방의 인기 먹거리. 땀 빼는 데는 최고라나 뭐라나. 불가마 땀 빼러 왔지 먹으러 왔나? 간편하게 허기만 때운 호박죽도 인기. 불가마 사우나 최적의 요건은 사람 많고 한적한 신도시 아파트촌. 최신식 시설 깨끗한 불가마. 실평수 700평. 1일 이용객 수는 만세 부르는 할머니, 백발의 청춘 할아버지. 뭐가 그리 괴로운지 벽에 머리를 조아리는 아줌마. 각기 다른 사람들. 불가마를 찾는 이유도 제각각일 텐데 이열치열이고 또 얘기하면 가볍고 좋잖아요. 수술하는 데가 좀 좋아요. 집에도 안 되고. 마사지 별로고. 아무리 그래도 불가마 최다 고객은 역시 아줌마. 불가마를 모른다면 시대에 뒤떨어질 정도라니. 불가마가 아줌마들에게 인기인 이유는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저런 우선 저렴하고요. 또 그렇잖아요. 여자들이 40대가 되면 많이 아프잖아요. 예, 예. 여기 갔다 오면 몸이 가볍고. 어떤 말씀 이렇게 나누시고 그러세요? 옛날 이야기 많이 하죠. 예전에 학교 다니던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뭐 그동안에 뭐 별일 없었던 이야기 있었으면 많이 나눌 수 있죠. 불가마를 찾는 사람들을 굳이 나누자면 첫 번째, 한 달에 한 번 있는 진목회. 매일 가는 갈비집이 지겨운 아줌마들 수박 한 통 싸들고 불가마로 직행한다. 방학해서 심심해하는 아이들, 어른 모시고 멀리 가지는 못할 테고 나들이가 필요한 가족 또한 3대가 즐거운 불가마로 직행한다. 찜질방에 오니까 어때? 덥지는 않아? 10대 미만 아이는 불가마 접근 금지. 덕분에 엄마 따라온 아이들은 오락산매경에 빠져있다. 금슬 좋은 부부는 어디 가도 있게 마련. 하루씩 같이 오신 건가요? 무뚝뚝한 성격에도 불가마 좋다기에 안주인 대동 행차하신 할아버지. 같이 나오신 것 같으세요? 아 좋으니까 나오고요. 게다가 새로운 것만 찾는 신세대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이용된다는 사실. 많이 만나면은 커피집이나 그런 데 많이 가잖아요. 근데 친구가 한번 가가지고 여기서도 대화 시간 더 많다고 시간도 얘기할 시간 더 편해요 여기가요. 돈 절약, 시간 절약. 주머니 가벼운 젊은이들이 만화책 사들고 불가마를 찾는 것은 이제 흔히 보는 풍경 중 하나다. 일단 시간을 절약해서 필요를 풀려고 왔죠. 불가마가 뭐길래? 게르마늄, 황토, 옥돌, 맥반석. 종류도 가지가지, 모양도 각양각색. 얼핏 보기엔 돌 몇 개 엉성하게 쌓아놓은 것 같아도 인기 좋은 탓인지 평균 가격대 1,000만 원을 호가한다. 경보음이 울리고 온도가 무려 800도 가까이로 올라가면 불가마는 잘 구워진 상태. 기다리는 손님들에게 배달될 시간이다. 하지만 옛것이 좋다는 사람들은 아직도 잘 마른 소나무 장작을 떼어서 가마를 덮이는 곳을 찾아다닌다. 시원하게 땀을 뺀 아줌마들. 다음은 그들만의 알짜 재미가 기다리고 있다. 여자들만 있어서일까? 행동이 자유로운 한증막은 한자리에 누워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원스톱 미용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증막 미용 서비스 베스트 하나, 전신 지압 마사지. 지압사가 온몸 이곳저곳을 떡 주무르듯 주물러도 한증막에서 여성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 1위로 꼽히는 걸 보면 좋기는 좋은가 보다. 정말 별난 서비스 베스트 둘, 안면 솜털 제거. 10여 명 됩니다. 근데 이 어떻게 명주실이 털을 뽑는 데 쓰이죠? 명주실뿐만 아니라 아무 실이나 되는데 명주실이 촉감이 부드럽기 때문에 명주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털을 감아서 뽑는 겁니다. 어머니도 많이 하세요? 네, 전 자주 해요. 한 번 해본 사람이 안 해봐. 뿌리칠 수 없는 한증막의 유혹 중 하나다. 한약박인지 한증막인지 이 많은 약재는 또 어떤 별난 서비스에 쓰이는가? 혹여 약탕기 때문에 먹는 보약을 다리는 거라 생각하면 착각.
입이 아닌 몸으로 마시는 여성들만의 혼증 보인 한증막 별난 서비스 세 번째 쑥찜 좌유. 비닐옷 걸쳐 입고 구멍 뻥 뚫린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아래에서 뜨끈한 훈기가 올라오는데 드라마 허준의 방영 이후 더욱 인기가 높아진 한증막 서비스다. 땀 빼고 잡티도 빼고 한증막 미용 서비스 네 번째 얼굴 미용 마사지. 지금 이분은요 굉장히 그 피부가 망가진 상태라 피부가 완전히 잡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원적의 손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있어요. 한증막 마사지사로 지낸 지 20년. 아줌마들 피부에 관해선 웬만한 피부과 의사보다 박식해 보이는 한증막 마사지사. 피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손대버려. 그냥 거기 갖다 놔. 바깥에. 내가 이제 좀 이따 올라가. 한증막 미용 서비스 베스트 다섯 번째 군살 빼기 보항. 물방울무늬가 생겨도 좋다. 이 군살만 뺄 수 있다면. 한증막 안에서 여자들이 이뻐지고 있는 동안 산더미 같은 빨래와 씨름하는 남자가 있다. 익숙해졌어요. 네? 아니 나는 초짜요. 아니 빨래만. 빨래만 전부. 빨래 전문. 하루에 빨아대는 가운의 수만도 780불? 80벌이요? 좀 손님 많으면 한 100불? 연중무휴 24시 영업의 한증막 세탁기는 오늘도 쉴 수 없이 돌아가고 있다. 도시의 밤 자정이 가까운 시간. 불가마는 낮과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남자 손님이 부쩍 많아졌다는 사실. 이유인즉슨 퇴근길 술 한잔 걸친 셀러리맨들이 숙취도 풀 겸 뒷풀이 장수로 불가마를 애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땀도 빼고 샤워도 하고 불가마는 이제 셀러리맨의 야간 휴식처다.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는 어깨가 많이 뭉치잖아요. 피곤해서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최고예요 여기가. 자정을 넘긴 시간. 사람들이 빠져나갈 때 불가마에 들어온 손님은 밤새 치열한 살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불가마 앞에 선 아줌마 군단. 낮에는 가사일로, 밤에는 살 빼느라 흘리는 땀이 보기에도 안타깝다. 자주 나오시나요? 점주나요?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아, 어지럽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오래 하세요? 다이어트 하려고요. 힘드시다면서 뭐 이렇게 오래 하세요? 길을 쓰고 해요. 빼려고요. 일주일에 4번 불가마를 찾는다니 제 아무리 이열치열 좋은 게 좋은 거라지만 몸이 버텨날 리 없다. 식은땀이 주르륵. 이쯤 하면 포기하고도 싶을 텐데 무엇이 그녀를 불가마에 잡아두는 것인지. 아우 힘들어. 오늘은 정말이지 더 이상 못하겠어. 여기서 끝이야. 서울의 한 호텔 앞 봉고차에 올라타고 있는 이 한 쌍의 커플은 한국의 찜질방을 이용하고자 일본에서 바다 건너온 소위 S대 관광객들이다. 이 커플에겐 이번 한국행이 신혼여행. 일본 잡지에 무수히 소개된 한국의 찜질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この評判はどうですか? 評判は上々です。ぜひ一度はやってみた方がいいって勧められたので、私たちも一緒にやってみようと思って来ました。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외국인 전용 찜질방. 한 여행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찜질방 서비스를 이용한 일본 관광객이 무려 700여 명. 국적 불문, 세대 불문, 이유 불문. 오늘도 사람들은 불가마로 들어간다. 얼른 들어가세요. 오면 내가 주니까 오지. 그 속에서 만난 다양한 모습의 각기 다른 사람들. 우리 시대 불가마는 한여름 더위에 지친 서민들의 피곤함을 땀과 함께 털어주는 진정한 휴식처가 아닐까.
네, 무더운 여름철 이 찜질방의 모습 참 재밌고 다양합니다. 아마 우리만이 가진 독특한 문화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런 것을 관광 코스로 개발한다면은 전 세계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좋은 문화 상품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오리들이 물 위에 우아하게 떠있기 위해서 수면 아래 오리발은 얼마나 안간힘을 쓰면서 꼼지락대는지 들여다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사람 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정된 그날이 돼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은 부산하고 불안하고 말 못할 긴장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패션쇼의 무대 뒤에서 또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리고 경찰 기동대 출동 현장에서 그 숨막히는 긴장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학수고대 기다리던 첫 무대. 그날이 온 것이다. 왜 이런 거예요? 돌이키고 싶은. 정지하세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날도 오고 신발도 바꿔 신었는데. 각소대 전달, 각소대 전달. 느닷없이 떨어진 출동 명령. 거부할 수 없는 D-Day. 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강남의 한 행사장. 하루 7,000명의 관객이 다녀간 패션가의 알아주는 컬렉션이다. 각종 패션 잡지와 신문, 방송 취재단에겐 결코 놓칠 수 없는 D-Day가 온 것인데 공연 1시간 전 머리 말고 화장하고 무대 뒤 분장실은 북새통이다. 이날 선보일 120벌의 의상도 준비 완료. 하지만 탈의실 같은 게 따로 있을 리 없다. 역시 으슥한 옷걸이 뒤가 제격. 공연 20분 전 모델들이 분주해진다. 모델의 생명은 섹시한 포즈. 오늘을 위해 그 얼마나 많은 날을 거울과 씨름했던가. 시간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데뷔 무대인데요. 데뷔 무대. 네. 떨리지 않으세요? 조금요. 떨리세요? 평소엔 몸매 관리 때문에 엄두도 못 내던 군것질이 묵인되는 것은 바로 이때. 그 와중에 간이 의자에 쪼그려 앉은 채 골아떨어진 모델도 있다. 알고 보니 그게 다 모델들만의 노하우. 공연 전 긴장 이완법의 하나였다. 드디어 초읽기에 들어간 패션쇼. 5명의 스텝이 달라붙자 순식간에 살아있는 작품이 탄생한다. 음악 듣고 느낌 따라서 자유롭게 걸으셔도 돼요. 오바도 좀 하시고 아셨죠? 드디어 D-Day 카운트다운 제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잡느냐 마느냐 막중한 임무를 안고 실력 발휘할 순간이 왔다. 미치겠다. 떨지 마세요. 떨 수가 없어요. 대현이 오바해 너. 나 오버할 수가 없어. 떨려 죽겠어요. 이보다 좋을 순 없고 이보다 떨릴 수도 없다. 초반 분위기 살리기는 단연코 백전노장의 목. 물고기 물만 난 격이다. 의상, 모델, 무대, 조명, 음악이 한데 어울려 그야말로 화려한 종합예술이 펼쳐진다. 그러나 물 위에 우아하게 뜨기 위해 물밑 오리발은 얼마나 분주했던가.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 말 그대로 난장판에 주인을 기다리며 정신없이 널려있는 옷가지들만이 바쁜 하루를 짐작케 한다. 한 회에 6번씩 하루 25번 벌어지는 이 난리굿에 걸리는 시간은 단 1분 30초. 일로 이렇게 라운드로 나와가지고 여기 들어와서는 이렇게 포즈를 하면은 여기 원로 네 분이 쓰실 거야. 네, 피날레예요. 몸 좀 풀릴만 하니 어느덧 마칠 시간. 요란했던 준비 과정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찰나다. 부산하고 불안했던 마음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건 객석의 갈채뿐. 화려한 그날은 이렇게 간다. 닥치면 누구나 가슴이 방망이 질치는 그날이 왔다. 방향 1번 탈선입니다. 14호차 불합격입니다. 이거 시도
아 이거 시동 잘 되는 확인하면 나는 안 되니까 하고 나지 않도록 이게 움직이잖아요. 건너가 있어? 왜 이런 거예요? 네, 경사로 실격이라고요. 정지하세요. 심리는커녕 대발짝도 못 가서 탈락 또 탈락. 핸들을 잡자마자 내리는 사람부터 점수 미달까지 탈락의 유형도 가지가지다. 아니 출발 좀 못해요. 조금 떨려서 그래요. 사이드도 안 내리고 출발하니까. 사이드 내리고 출발했는데. 사이드 위로 올리는 게 내리는 게. 어떻게 나 내렸나? 올렸어 어떻게? 탈락 원인 1위는 바로 조작 미수. 사이드 바보야. 신발도 바꿔 신었는데. 운동화 바꿔 신고 왔는데. 운동화 사준 엄마 얼굴을 어찌 볼꼬. 자 거기 3호차 앞에 26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지만 보는 건 쉬워도 당하면 이렇게 어려운 게 또 없다. 입술이 부르트도록 물고 뜯어도 가슴은 오그라들고 이쯤 되면 아무리 날고 뛰는 베테랑이라도 떨지 않고는 못 베긴다는데. 뭐 잡수? 진정돼요. 왜? 불안하니까요. 아 원래 잡수. 같은 시간 운전면허 시험의 1차 관문 필기 시험장. 운명의 D-Day, 남은 시간은 단 25분. 공부하는 폼들은 고시생 뺨치게 그럴듯한데 벼락치기 속사정은 애어른 할 것 없이 매한가지다. 예정된 시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글수는 6번이라고 적으세요 지금. 짝수 손들어 보세요. 문제지 받자마자 일사천리 풀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10중 4, 5는 하루를 다 줘도 모자랄 지경이다. 시간 엄수는 면허 시험장의 절대 수칙. 학과으로 지금 오신 거예요? 네. 시간 많이 지난 거 아세요? 예. 아무리 딱한 사정도 지각생에게 돌아가는 건 야속한 면박분. 50분 경과, 결전의 시간은 끝났다. 왜 망했어요? 둘 다가 막히자. 땅을 치고 후회해도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남은 것은 순리에 맡기고 기다리는 일뿐. 10분 후 합격자 명단이 공개됐다. 손에 땀을 주는 순간 깨알 같은 글씨 틈에서 이름 석자를 찾아야 한다. 체념 끝이기에 더 기쁜 합격 통지. 700명의 응시자 중 490명의 합격자가 D-Day를 넘겼다. 노동자 집회가 유독 많은 시기, 기동대의 아침이 부산하다. 각소대 전달, 각소대 현 시간 종로경에서 민중대 상황대비차 근무복 착용하고 12시 20분까지 승차 마감하고 출동. 각소대 전달, 각소대 종로경에서 민중대 상황대비차 근무복 착용하고 12시 20분까지 승차 마감하고 출동. 예정에 없던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시위 진압과 퇴폐업소 단속이 주 업무인 제4기동대의 출동은 늘 이런 식이다. 출동 준비하시는 겁니까 지금? 네. 몇 시까지인데요? 12시. 하루요. 아, 바로세요? 네, 바로 현장에 가야 됩니다. 급하게 옷을 갈아입으시는 거예요? 예. 법내 동마대비차 무대에서 정하나 정원에서 59분에요. 지금 기자단 숙소. 하루하루가 긴급 상황이다 보니 매일매일이 D-Day다. 이럴 땐 그저 담담히 마음 먹는 게 최선의 묘약. 기동대 버스는 그 자체가 대원들의 움직이는 장비 창고. 이런 걸 장비를 다 이제 갖추시면은 갖추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불법 철모부터 방패까지 개인 장비만 갖춰도 20kg이 넘는다. 만만치 않을 충돌이 예상되는 하루. 긴장되고 초조한 마음은 직급에 불문하고 모두들 매한가지.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것은 오직 하나다. 잘 보고 있어. 이따 갈 테니까. 끊어. 집에서 운전합니까? 네, 집에서 왔어요. 뭐라고? 아기가 일어났다고요? 네. 깐난 애가 있거든요. 몇 살인데요? 6개월 됐어요. 예, 6개월 됐어요? 네. 굉장히 귀여울 때입니다, 그러면. 예, 굉장히 귀여울 때인데요. 집에 잘 못 들어가가지고. 집에 잘 못 들어가서?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요. 예. 들어가면 애가 잘 못 알아봐요, 아빠를. 그런데 이게 웬일? 출동 중 작전이 변경됐다. 말끔한 양복 신사로의 변신 명령.
갑작스런 상조사라도 생긴 걸까? 경호 경비 나가는 겁니다. 아, 출동을 하시는 도중에 갑자기 이렇게 바뀌기도 하나요? 네, 저희는 수시로 바뀝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변신이다 보니 옷 갈아입는 데는 선수가 된 경찰 기동대. 비좁은 버스 안에서 수십 명이 펄럭거리니 차 안은 한순간에 북새통이 되고 우리가 만약 그 사람들이 온다면은 30명씩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못 올라오게 이렇게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12시 30분 양복 부대는 출동하고 남은 대원들의 어설픈 점심시간. 한꺼번에 밀어버린 바람에 방패에 찍혀있어. 아, 코가 이렇게 짓눌렸나요, 그래가지고? 코가? 비골 골절 3주 남았습니다. 아, 3주 남았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네, 지금 좀 괜찮습니다. 그럼 좀 위험한 일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코뼈가 주저앉고 다리가 부러져도 별 뾰족할 수 없는 이들에게 D-Day는 참으로 불안하기만 한데. 현장 대기 1시간 경과. 공 방패 하이바드 하차.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예상보다는 소규모 집회. 하지만 숨막히는 긴장감이 대열을 감싼다. 알고 보면 같은 처지. 서로 적대할 이유라고는 없는 이들의 지루한 대치일 뿐인데. 시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대원들도 그렇고 다치지 않고 오늘 하루 그냥 무사히 마감되고 이랬으면 하는 마음. 기동대가 진정 바라는 건 시위할 일이 없는 그날. 그래서 출동할 일도 없는 그날이다. 좋든 싫든 예정된 그날은 반드시 온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불안과 긴장에 가슴 조이지만 지나가면 아쉽고 또 허탈한 그날. 우리 앞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수많은 D-Day가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별난 직업도 많은데요. 그중에는 이런 것에도 평생을 바쳐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색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서 그 일에 관심이 많아서 또 남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싫어서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오늘 VJ 특공대에서는 하루 종일 개밥을 밥 먹듯이 먹는 사람, 또 온종일 바퀴벌레만 잡는 사람, 그리고 아이스크림에 김치와 된장을 섞어 먹는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색다른 것이 좋다. 이렇게 남들이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분야를 개척하며 직업 이상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이색적인 그들만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개를 좋아하는 박연호 씨는 일주일에 2-3번은 애견센터를 방문한다. 애견가답게 현호 씨는 제일 먼저 애완견과 살갑게 인사를 나누고, 하지만 정작 현호 씨가 애견센터를 들르는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현호 씨가 만든 개먹이를 직접 애완견에게 먹여보려는 것인데, 애견에게 주기 전에 먹이의 맛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현호 씨. 바삭바삭한 게. 이곳은 박현호 씨가 일하는 사료 공장. 현호 씨가 회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날의 신제품 개먹이의 맛을 보는 일이다. 냄새도 맡아보고 꼭꼭 씹어 맛있게 먹어도 보고. 이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개먹이는 모두 17가지. 먹이는 개 종류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현호 씨는 어떤 개의 먹이를 더 좋아하는 걸까? 이 애완견 쪽보다는요, 이 똥개 만드는 사료 있죠? 그게 구수해요, 맛이. 사람들이 먹기거리하는 개먹이를 날마다 과자처럼 즐겨 먹는 박현호 씨. 그의 입맛에 맞아야 개도 좋아한다는데. 맛 좋은데요. 개 입이나 뭐 사람 입이나 똑같아요. 사람이 먹어서 좋으면
걔도 물론 좋아하거든요. 하루 종일 먹어요. 네, 이건 신제품이거든요. 예. 단백으로 만든 신제품들인데 제품 하나 나올 때마다 엄청 많이 먹겠어요. 예. 어쩔 땐 점심 걸릴 때도 있어요. 현호 씨는 맛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검사를 통해 보다 맛있고 품질이 좋은 게먹이를 만든다. 물에도 띄워 얼마나 풀어지나 검사도 해보고 물에 넣었을 때도 쉽게 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구성을 갖고 있는가.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개밥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떻게 하면 개 입맛에 맞는 개밥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그의 열성 때문에 때론 동료들까지도 개먹이의 맛을 봐야 하는데 한번 김치향 뭐 이런 거 한번 넣어볼까요? 아니 김치 맛 나는 게사료. 네, 무신탕용 사료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단시간 내에 살을 많이 찌워야 소맥분 이런 거 있죠, 밀가루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단백질도 들어가고. 스스로 개와 전생의 인연이 많다고까지 생각하는 현호 씨. 개먹이에 대한 열정은 회사 내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 저도 사료 공장 안에서는 개코라고 불려요. 주로 냄새만 딱 맡아도 어느 사료다. 어떤 걸 더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서로 통하는 거죠, 개들하고도. 개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현호 씨. 연공들도 개먹이 전문가인 현호 씨를 알아보는 걸까 꼬리까지 흔드는데 개의 변을 살피는 것 역시 개먹이의 품질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가 보니까 이거 좀 소화가 덜 되고 있네요. 살피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냄새까지 맡아보는데 냄새도 조금 냄새가 많이 나네요. 오늘은 자신이 만든 신제품 첫 시식회를 갖는 날. 일단 먼저 맛을 보는 것을 잊지 않는 현호 씨다. 바삭바삭 소리까지 내며 맛있게 먹어보고 첫 번째 시식 견공들 등장. 기대와는 달리 냄새만 맡고 시큰둥한 내완견 2마리. 두 번째 시식 견공들도 외면. 착잡하죠. 너무 바람 맞은 기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의 바램을 알기라도 하듯 강아지 한 마리 코를 박은 채 맛있게 먹이를 먹는다. 역시 어린애들은 정확하다니까요. 신바람이 난 현호 씨 탄성이 절로 나오고 이런 어린 개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린 개들을 바라보면서 사료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색다른 일로 승부를 거는 한 사람이 있다. 지하에 바퀴벌레가 많이 나와요? 아니 지하에 손님이 안 받았어요. 지금 하우스 문 닫은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문 닫았으니까 냄새가 있으니까 그리고 습하니까 많아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뭐 징그럽기는 뭐 친구라고 같이 사는데 징그럽게 뭐 징그러워. 몇 가지의 간단한 도구를 꺼내드는 이 사람 바퀴벌레 퇴치 전문가 최장호 씨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바퀴벌레 제로율을 목표로 하는 최장호 씨. 꼼꼼하게 살피는 그로 인해 바퀴벌레는 숨을 곳이 없어 보이는데 지금 요 안에 보시면은 요런 밑에 분들 이런 가루들이 바퀴편이거든요. 이제 오버했던 그 흔적이구나. 음식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바퀴벌레의 좋은 서식처다. 무서운 성력으로 달아나는 바퀴벌레. 그럼 바퀴벌레 서식지는 어디일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바퀴벌레는 3,500종 이상. 그중에 우리나라 집에만 사는 바퀴벌레는 4종류뿐이다. 바퀴벌레는 살모넬라 식중독의 병균을 비롯해 각종 병원성 박테리아의 은신처이기도 하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가정집으로 방문 출장을 하는 최장호 씨. 집에서 바퀴벌레가 가장 서식하기 좋은 곳은 싱크대 주변이다. 자고 있는데 장판 밑에 보면은 습기 찬 장판 바닥도 바퀴벌레가 살기 좋은 환경. 센치를 안 벗어나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자거나 조용할 때요. 화장실 한번 가서 불 딱 켜면은 막 돌아다녀요. 낮에는 하나도 안 보이다가 밤에 놀래죠. 징그럽지 막. 바퀴벌레와의 한판 승부는 바로 그의 꼼꼼함에 달려있다. 지나가는 곳 숨어 있을 만한 어디든지 바퀴약이 놓여지는데 발라둔 바퀴벌레 약이 벌써 효과를 발휘하고 그의 사업의 가장 큰 비장의 무기는 바로 그가 개발한 바퀴벌레 약이다. 기존의 바퀴벌레 약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멸치가루, 분유, 수수, 녹말 등 곡물가루 10가지와 4가지 종류의 기름을 섞으면 바퀴벌레 약 완성! 이 바퀴벌레 약 한 통이면 100평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사람이 아무리 먹더라도 별 저희가 없어요. 맛있다고 해야 될까요? 바퀴 잡는 데 있어서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약을 덜어서 놓는 도구만 있으면은 바퀴는 다 잡는 거죠. 저기 올라가면 그 길 아니야? 큰 길? 고맙죠. 일단은 왜 걔네들로 인해서 우리 팀이 이제 먹고 사니까. 그의 손길이 필요하면 어디든 달려가는 최장호 씨. 근데 이것도 뿌려봤거든요. 이것도 뿌려보고 또 이걸 뭐 세트려 놓으면 뭐 밟으면 죽는다며요. 예. 바퀴벌레는 주인이 포기할 때쯤이면 언제나 최장호 씨의 몫이 된다. 다시 한번 바퀴벌레와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선반 뒤 벽면을 비추자 바퀴벌레 천국이다. 특히 나무와 벽의 틈 사이는 바퀴벌레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갑자기 나타난 흰 바퀴벌레. 현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흰 바퀴벌레다. 식당 돌구이 판도 바퀴벌레 서식지로 예외일 순 없다. 끝도 없이 기어나오는 징그러운 바퀴벌레들. 안에서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롯데도 2-3만 마리는 되지 않겠나.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제가 3개월 이내에 한 마리도 안 나오게 잡아드리니까 걱정하시죠. 한 마리도 없을 수가 있어요. 고생이 심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잡혀요. 재래식 시장에 나타난 두 남자. 두부 한 번만 주세요. 두부에 백김치도 한 봉지 사고. 쉬지 않죠? 담근 지 얼마나 됐나? 안 신 거. 된장까지 사는 걸 보면 오늘 저녁 된장찌개라도 끓이려는 것일까? 아니다. 그는 이색 아이스크림 전문가. 다양한 재료로 아이스크림을 직접 즐겨 만드는 박연 씨. 김치 아이스크림하고 그리고 두부. 요거는 맛있는 두부예요. 그가 만들 수 있는 아이스크림만 해도 40여 종.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모두 아이스크림이 된다. 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냄새나. 아이스크림집에 된장 냄새나. 그럼 먼저 그에게 수제 막걸리 아이스크림부터 배워보자. 막걸리를 붓고 여기에 우유와 아이스크림 안정제를 섞은 후 재료를 냉동기에 넣고 15분 정도 돌려주면 막걸리 아이스크림 완성! 근데 막걸리 아이스크림은 도대체 어떤 맛이 나는 걸까? 논밭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시원하게 막걸리 이렇게 먹는 기분으로 막걸리 맛이 그대로 나요, 진짜. 먹을 수 있는 재료는 뭐든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박연 씨. 지금은 두부에 우유를 섞어 간단하게 두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본다.
거기에 김치, 된장, 그것도 모자라 참치까지 아이스크림 재료로 등장했다. 미용에 좋은 미역 아이스크림까지. 이제 신터부리의 색다른 이색 아이스크림의 맛의 평가를 받을 순서다. 너무 맛있나? 호기심에 이것저것 맛을 보는 사람들. 다 먹어도 되고요. 맛을 보고서도 무슨 맛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하고. 뭐야 이거? 참치냐 이거? 나 참치 먹. 막걸리만. 된장이야? 된장이야 이게? 항상 처음 접하는 거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식문화로 자리 잡기까지는 그게 우리의 과제겠죠. 의류업체 직원 시절 유럽 수제 아이스크림의 맛에 반해서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시작한 박연식. 그는 스스로를 맛의 문화를 리더하는 사람이라고 자청한다. 앞으로 어떤 기발한 재료의 아이스크림이 그의 손에서 탄생될지 기대해보자. 가장 바라고 있는 거는 우리만의 입맛, 그러니까 한국의 맛을 좀 더 찾아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남들이 싫어해도 좋다. 색다르게 살고 싶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던 자신의 독특한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그 누구보다 한 발 앞서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색다른 삶과 일을 통해 세상의 문화를 리더하는 이들 때문에 또 어떤 별스런 일이 생겨날까? 하나를 포기해야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얻으려면은 그 뒤에는 그에 상응하는 희생이 있다는 얘긴데요. 그렇지만 요즘같이 편리한 세상에 몸고생, 마음고생을 각오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바로 여기 고생을 자처하고 모인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 다름 아닌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 대장정에 도전한 젊은이들입니다. 140대 1의 경쟁률까지 뚫어가면서 자처한 고된 여정에서 그들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VJ 특공대가 그 길에 함께했습니다. 당신 이름 안 돼? 땡볕에 이게 웬 전쟁터. 당신 이름 안 돼? 다름 아닌 21일의 대장정에 죽기 살기로 덤빈 144명의 청춘들. 뻔한 고생길을 자처하고 나섰는데 그래도 그들이 힘들지 않은 이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그 21일간의 숨막히는 여정. 그 길을 따라가 봤다. 출정을 앞두고 그 열기는 더욱 뜨겁기만 한데 드디어 부산을 시작으로 21일간의 대장정 출발. 이번이 3회째인 국토 대장정의 참가 열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도대체 대장정이 뭐길래? 올해는 144명을 선발하는데 그 경쟁률만 무려 140대 1. 도전하는 거리만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총 590km. 행군 7일째, 드디어 경상도에서 전라도 땅으로 힘겹게 그 문턱을 넘었는데 하나, 둘, 셋. 앞서가며 버티기 작전 구사. 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이 만만치만은 않다. 오케이. 어지럽고 힘들어 죽겠어. 버티다 못해 하나둘 픽픽 쓰러지기 시작. 그 원인은 대부분 과호흡과 열사.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 시작됐다. 고된 하루 행군 중 제일 기다려진다는 식사 시간. 오늘은 한 학교에서 한상 그럴싸하게 차려졌는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대원들의 밥맛은 언제나 꿀맛. 진짜 걸쭉한 건더기가 좀 아깝다. 맛있죠? 장난 아니죠? 행군 13일째.
이미 대원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 혹시 누가 주저앉기라도 할까 불안하기만 하다. 10kg이 넘는 가방, 3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서 누구도 버티기란 쉽지 않다. 어제 병원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대요. 5일 남겨놓고. 행군을 강행할 시 생명에 지장이 있다니 다 와서 돌아가야 하는 마음이나 보내는 마음이나 우리 막내인데. 모두가 영 편치가 않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비까지 내리고 물집이 지금 찢어져가지고 그 안에 빗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굉장히 쓰라렸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이 비에 웬 고생, 뭐하는 젊은이들인지. 행군 17일째 갑자기 밀어닥친 태풍으로 이들이 맞은 하루 비만 220mm. 그 때문에 겪는 고초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뻥 뚫린 하늘이 원망스럽기만. 부침개 먹고 싶어요. 출발! 아무래도 지금 많이 한기를 많이 느낍니다. 좀 무리가 가는데 그래도 가야죠 뭐. 애꿎은 날씨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대원 발생. 그 맥박을 재보니까 맥박이 한 110회 정도 이상 올라갔는데 그것 때문에 좀 심장이 부담이 돼가지고 손이 많이 힘든 상태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갈 길은 멀고 밀고 당기며 서로를 의지 삼아 계속 전진. 수고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도착. 유난히 힘들었던 하루였기에 더욱 남다른 보람. 한숨 돌리고 나니 빗물자리야. 터진 물집볼이야. 정신이 없다. 제가 누가 시켜서 했으면은 진짜 물집 요만한 거 생겼어도 막 도망갔겠는데요. 제가 원해서 하니까 이 정도야 뭐 서러이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발톱 빠졌는데 많이 아팠지. 근데 수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어제 발톱 하나 뺐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발톱이 빠졌어요. 여기. 아, 그냥 따겠습니다. 자, 주먹. 젊음이 좋긴 좋다. 언제 힘들었냐는 듯 한바탕 춤사위가 펼쳐지고 고된 하루의 피로도 그들식으로 이렇게 해결 끝. 밤이 되면 더 바빠지는 두 곳. 이로 말할 수 없죠. 이때 기분. 바로 5분 만에 후다닥 씻어야 하는 천막 간이 샤워장과 통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찾게 되는 의무실. 의무대원은 대부분 대장정 선배들로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아는데 따가워. 1, 2,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끝나가는 마당에 많은 도움이 못 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진짜 많이 도와줘요. 제가 맨날 오는데 짜증 한 번 안 내요. 짜증 한 번 안 내.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11시. 오늘은 텐트에 비하면 그래도 호강인데 한 번 누웠다 하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대장정의 하루는 시작.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 기상하십시오. 새벽 6시면 누구나 예외 없이 기상.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도 성격 따라 가지가지. 그러나 거꾸로 내려가야 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어제 앰뷸런스 신세를 져야 했던 주인공. 앰뷸런스를 탔던 지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
내려, 따라. 590km 전 구간을 본인의 두 발로. 이것이 바로 대장정 원칙 하나. 이게 아프니까 발 자고 일어나면 발목하고 발바닥까지 이만큼 붓는데 그게 아픈지도 모른다니까요. 이러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 힘으로 해야 하는 대장정. 그래서 그 보람도 클 수밖에. 행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체력은 더욱 소진된 상태지만 여기까지 와서 포기도 불평, 불만도 있을 수 없다. 왜냐?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거 완전 왕사탕인데. 그렇다면 이 지옥의 행군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용품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걸어다니며 빨래를 말릴 수밖에. 빨려야죠. 또 속옷 두 벌이요. 하나 입고 하나 빨고 하루는 안 입고. 2, 3, 4일 오늘 안 입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안 입어 진짜로? 안 입었어. 하지만 난 기다려 내가 다시 돌아올 날까지 이곳에서. 하루 정해진 도보량은 평균 30km 정도. 그래서 조금 처진 날이면 어김없이 밤까지 행군은 계속되는데 출발부터 힘들어하던 한 학생이 또다시 쓰러졌다. 다리 근육도 아픈 데다가 좀 힘들면 이렇게 숨이 호흡 가쁘고 그런 증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또 걸어가요? 네. 이 사람이 또 걸을 수 있다는 얘기. 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걷는다니 구경 나온 시민들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 갑시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루 동안 앰뷸런스 신세를 지는 대원만 6명 정도. 하지만 대부분 잠시 쉬었다 대열로 합류한다.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전화했을 때 엄마가 오라고 했더니 오히려 엄마가 완주 못하고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완주해야 돼요.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던가. 그래서 7번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어딨어? 기다려 여기로 행군 도중 찾아오는 응원군은 언제나 환영. 오늘도 부모님이 격려차 먼 길을 달려오셨다. 울면 어떡해. 울면 어떡해. 아유 우리 딸이 장하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좀 눈물이 좀 글썽거리시는 것 같아요. 네. 괜히 그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 여지껏 아픈 적도 없고 건강했는데 그런 설마 너한테 그런 일이 생길 일은 상상만 하지 말아라. 말은 그랬지만 딸이 한없이 자랑스럽기만 한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장정, 그 깊어가는 밤. 그 한켠에는 마지막 밤의 아쉬움에 잠 못 이루는 대원들이 있다. 편지랑 되게 오래 주거든요. 약을 2알 줬어요. 비타민이랑. 근데 너무 아까워서 아직도 못 먹겠어요. 하나 먹었고 나중에 힘들 때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먹을 것 같아요. 이거. 드디어 대장정의 마지막 날. 꿈만 같았던 서울 입성. 아직 실감이 안 나요. 네. 아직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작했는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 왔나 싶어요. 가벼워진 발걸음. 대원들의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다. 잘하지 말고. 마중 나온 사람들도 밀려오는 대장정 물결에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해오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목적지에 무사히 다다른 벅찬 마음에 절뚝거리면서 뛰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반가웠으면 590km, 21일간의 대장정 그 최후의 목적지를 향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험난했던 여정은 이렇게 끝나고 너무 서운해요. 부산까지 가라고 가겠어요? 네, 갈 수 있어요. 젊음의 가능성을 보여준 144명의 청춘들. 그들이 보여준 뜨거운 도전 정신. 이제 그 고된 21일간의 대장정은 끝났고 그 말할 수 없던 고생은 정말 사서도 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길 위에서 스스로 택한 길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젊음을 배웠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젊음을 온몸으로 보여준 144명의 대원들. 그 아름다운 도전에 저희 VJ 특공대가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 피서지로 가시는 분들 대자연 속에서 올해의 남은 계획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후회 없는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VJ 특공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